네, 안녕하십니까?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합격예법학원에서 행정사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고영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이 뭔지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은 원장님이 원체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행정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일단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죠.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행정법은 국가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은 국민이 지키는 법입니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를 공법 이렇게, 요거를 사법 이렇게. 공과 사 구별해야 된다 그러죠? 네, 국가가 지키는 법이 공법.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은 백성민자 써서 민법 그래요. 여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 빌리면 돈 갚아라. 새끼 낳았으면 책임져라 이런 거. 결혼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상속되는 데까지가 민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국가가 지키는 법. 이 국가가 지키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외워라 이래도 되죠. 행정사 과목 두 과목 있는데 뭐예요? 행정법하고 민법 외워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본 친구들 중에서 7급, 9급 이런 친구들은 객관식만 봐요. 외워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외운 친구들한테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설명하는 게 논술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식은 5급 이상 이렇게 시험에 들어갑니다. 행정사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은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다만 이제 변호사 시험이랑 조금 다른 게 변호사 시험은 이 행정법 중에서 국가가 지키는 법 중에서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형법이라고 그래서 규율하고 있어요. 형법. 그래서 요 분과에서 나온 게 형법 그래.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시험법에 빠져있어요. 딱 그만큼만 변호사 시험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행정법이라는 게 왜 뭐냐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오셨으니까 맛배기로. 국가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이래요. 국가라는 것은 국가 내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원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만 인접국한테는 요만큼의 양보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양보하면 안 되죠. 미국하고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이 국가를 지키려는데 이렇게 외침 같은 거로 자꾸 이제 방어를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걸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부족국가부터 쭉 이어져 올 때 이게 1789년 전까지는 왕이 이런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그래요. 효율적인 조직을 갖고 신하와 백성들을 잘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게 되면은 주기장창 보게 된 게 빨간색 화살표야. 요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신하와 백성에게 야 너 세금 내라, 너 군대 가라 이런 강압적인 조치예요. 요게 이런 강압적인 조치를 국가 작용이라 그랬어요. 국가 작용. 국가가 행하는 행위지. 요게 그 어떤 그 여과 장치도 없이 누가 결정하느냐? 얘가 결정해요. 얘가. 예를 들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갑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한테 세금을 얼마를 물릴까를 누가 결정한다? 왕이 결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얘가 실제 이제 부과를 하고 안 내면은 막 잡아가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집행이라 그래. 결정하고 집행하는 걸 다 누가 한다? 왕이에요, 왕이. 근데 이게 이제 왕이 이렇게 하니까 신하와 백성들은 의구심이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너가 결정된 대로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뭐다? 신이다.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뭐다? 신이다 그래요. 설사 내가 100번 양보해서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왕으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바보들. 그거를 계속 믿고 살아온 게
1789년까지. 근데 요게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무너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간간히 물어볼 때가 있어. 선생님 아까부터 국가 그러는데 국가는 어떨 때 국가라 그래요? 그러고 물어봐요. 국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그래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라는 게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예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갖기가 힘들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영토 있고 영토 안에 인적 요소 있으면 우리는 국가야. 그런데 그게 이제 대내적으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걔네들 주권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라고 하는데 요게 그럼 이 주권의 소지자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1789년 전에는 프랑스 혁명 전에는 얘가 소유자지. 쉽게 말해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왕이었던 거예요. 왕. 이거는 이제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1789년 전에 모든 나라는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군주 주권론에 입각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요게 얘네들이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잡히면은 이 신하와 백성이 좀 IQ가 떨어져야 되겠어? 스마트해야 되겠어?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을 우민화 정책을 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버려. 제거를 해버려. 그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이제 떼버리고 얘네들이 얘가 갖고 있던 주권을 뺏어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주권의 소지자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권의 소지자가 된 것을 뭐라 그러냐? 국민이라 그래. 국민.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시절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그래. 법률 용어는 항상 서술어를 쓰고 그걸 압축하면 법률 용어가 돼요. 국민 주권주의가 뭐다?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게 확립됐다 이런 거를.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뭐?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더 줄이면 더 줄이면 못 줄여. 거기 가면 이제 법률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행사 방법은 이렇게 돼요.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지 왕처럼 이걸 뭐라 그런다? 직접 민주제.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직접 민주제. 이걸 해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왜 그래요? 이게 옛날에 왕이 결정하는 게 쉬웠지. 왕은 한 명이잖아. 국민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5,200만 명.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혼자 결정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혼자 결정한다. 5,200만이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벌써 둘이서 점심거리 생각하면 복잡해지죠. 점심 뭐 먹을까? 그랬더니 나 짬뽕. 근데 나는 회덮밥.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짬뽕하고 회덮밥 파는 데를 골라야 되잖아. 5,200만이 공통적인 결정을 하면 해봤겠지.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지. 나라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프랑스에서 다 겪어보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가 국민이라는 건 맞는데 이런 걸 결정하는 애를 심부름꾼을 하나 뽑아서 걔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그래요. 그러면 국민이 걔를 뽑는데 이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이 순으로도 해보고 재력 순으로도 해봤는데 학벌 순으로도 해봤는데 뭐가 제일 좋더라? 이제 똘똘한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뽑아요. 그 몇 명을 뽑는다?
한 명 뽑지. 여럿이서 다 경험해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걸 경험해 보고 그 뒤안으로 나온 거니까 한 명을 뽑아. 그 한 명을 뭐라 그래요? 대통령 그래. 이 대통령이 자유의지를 줍니다. 만약에 껌껌이 결정해서 너는 이대로만 행사해라 그러면 설사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건 직접민주제라 그래. 자유의지를 줘. 그러니까 이놈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 없어? 따먹을 수가 있어. 위험한 거야. 처음에 뽑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얘가 싹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왜 아닌 게 아니라 지켜보니까 이놈이 꼭 권력을 잡으면 썩어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 그럼 그때 이제 방법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주기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가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부패한 왕이 또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게 뭐 시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런 데가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군사 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가 달성됐는데 그 민주주의가 수립한 애가 또 썩어가지고 지금 반정부군, 정부군에서 또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답을 내줘야 되는 거지. 이걸로 가되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나라가 망하지.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대도 보내야 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결정을 얘한테 맡기니까 자꾸 썩어. 이 속에서 이제 고민한 게 어떻게 하느냐. 요 결정 권한과 집행 권한을 나누자. 이걸 뭐라 그래? 권력을 분립시키자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꾼 하나 더 뽑아요. 더 뽑는데 이 결정하는 권한을 뽑는 애들은 나름 신중해야 되겠어? 신속해야 되겠어? 기준이 한번 마련되면 오래 가니까 그 기준대로.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할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게 더 신중해지지. 그게 이제 법학에서는 또 정치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원회 그래. 그러니까 국가 작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를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 뭐예요? 국회가 돼, 국회. 그래서 국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현행헌법으로는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끄러운 데야, 조용한 데야? 시끄러운 데야. 시끄럽게 해서 결정을 하죠. 이 결정을 해. 이 결정을 한 걸 뭐라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좀 안 좋아서 요즘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내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이 집행하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집행부라고 그러겠지. 응? 그러다가 이게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행정부가 된 거야. 행정부도 길죠.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행정도 되고 우리 보통 사회학에서 뭐라 그래? 정부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지켜야 될 법이야. 이해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국가작용을 요게 다르려고 이제는 행정작용이라고. 행정부가 하는 작용이니까 뭐? 행정작용이라고 그러고 행정작용은 예전과 다르게 왕이 막 결정해서 집행할 때랑 다르게 요 국회에서 결정된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런다? 뭐의 지배를 받는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 옛날에 1789년 전에는 왕이 지가 신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신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 왜?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해. 그러니까 인치주의라 그래. 뭐? 사람이 다스리는 걸 뭐라 그러고? 인치. 여긴 뭐라 그랬지? 그렇지. 법치주의가 확립된 거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뭐라 그러고? 사법, 민법,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을 뭐? 국가의 사람의 손발처럼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지켜야 될 법을 뭐라 그런다? 행정법, 공법 그래요. 이해되시지?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는 이 법률만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행정법이야. 이 행정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은 국민들끼리 상호 간에
서로 지켜야 될 룰도 만들겠죠. 돈 빌렸으면 돈 갚고, 약혼했으면 혼인하고, 혼인해서 애 생기면 혼인하거나 자식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민법. 그래. 여기는 민법은 법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야. 뭐라 그래? 사적인 영역은 자치가 지배한다 그래. 사적 자치. 뭐 법이 있는데 무슨 자치? 행위를 할 때 국가는 이 행위를 할 때 항상 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행해야 돼. 이 행위를. 그런데 국민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워. 대신에 그 행위를 하면 어디서 정한 대로? 민법에서 정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리모컨을 여러 개 보다가 39,900원 바지 3벌 막 좋아. 그럼 이거 초록색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버튼 누르고 안 누르고는 보다 내 맘이지. 대신에 누르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나는 이제 바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대신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이거 이제 우리 김묘업 선생님이 담당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기 해당하는 애가 됐다. 이런 애들 뭐라 그러냐? 공무원이라 그래. 공무원은 뭐다? 공무를 담당하니까 공무원이지. 그럼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 맘대로 한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한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래서 각종 국가와 시험에는 다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가 되시면 요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요거 이제 구제받는 기관이 옛날에 여기 가서 다투라 그랬는데 때린 놈한테 가서 다투라 그랬는데 때린 놈한테 다투면 되겠어? 조직인데? 길 가다 깡패한테 맞았는데 그 때린 깡패한테 받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니까 가서 깡패한테 사과받으라고. 근데 따지러 갔다가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따지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게 뭐예요? 법원이야, 법원. 이 법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투는 법원을 무슨 법원이라 그래? 요 갑과 을 사이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분쟁이 생기는 법원을 뭐라 그러고? 자, 법원에 가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소송이라 그래. 그럼 이 행정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에 대해서 정한 법을 뭐라 그러겠지? 무슨 소송법? 행정소송법. 요 사적인 영역에서 돈 빌렸는데 왜 안 갚어? 이 다투는 그 민사법원에 가서 다투는 절차를 뭐라 그러겠죠? 가정법원, 특별법이 나와버렸어. 민사소송법. 민법이 아니라 뭐? 민사. 행정이 아니라 행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자, 그러면 이 말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좀 더 느낌다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저런 거구나 이런 데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죠. 옛날 얘기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행정법은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이고 민법은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외우세요 이거보다 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한번 옛날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때마다 민주주의 말만 들어도 이게 막 보여. 칠판이. 우리가 이게 법학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나 수치하고 달라요. 흐름을 알고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려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마치 나이트메어처럼 악몽이 막 떠올라. 여러분들이 저 오늘 딱 봤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 자치, 행정법, 민법 나올 때마다 누가 떠올라? 이상한 놈이 나와. 법은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차 과목에 3과목 있잖아요. 민법,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뭘 한다? 요게 법에 어긋났을 때 국민은 누군가가 피해를 받겠죠. 피해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부 내부에서 한번 행정심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도우미가 누구다?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 행정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 근데 행정법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언제다? 공법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1789년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공법은 끽해봐야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됐느냐?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 바로 태어났어도 200여 년밖에 안 됐어. 그럼 그 전에 모든 법틀은 뭐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을까? 민법에 의해서 틀이 잡혀 있겠죠. 민법에 의해서 틀이 잡힌 틀에 공법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뭔가 특수성만 얹어 있으니까 민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특수성을 딱 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행정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거지. 그러게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에 가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적인 분쟁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 2차 과목은 다 뭐로 돼 있을까? 행정법의 터잡은 행정 실무, 행정 사무관리, 행정 절차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의 3과목 중에서 뭐를 제일 잘해야 돼? 사실은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민법이고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겁나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옛날에 이제 7급 거고 공무원 하는 친구들처럼 앞자 막 따서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논술식에서는 손도 못 대요. 이 흐름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수업을 제가 1차 과목에서 맡아서 2차로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원장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행정법에 관한 북한에서 또 확장시켜도 내나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고대법대 나와서 고대에서 이제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이제 민법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수료만 했습니다. 논문은 성질나서 안 써버렸어. 그래서 박사 과정 수료가 제 최종 학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친 게 변호사, 감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만 안 가르쳤네. 거의 다 노무사 다 가르쳐보고 했는데 제 느낌 나온 느낌은 일단 재밌게 공부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은 수험생은 대부분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시행착오는 크거나 작게 거칩니다. 학원에 계속 나오면 시행착오가 조금 줄어들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은 좋은 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책을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코피를 쏟고 쓰러져 죽습니다. 리듬을 타야 돼. 여러분들. 근데 리듬을 타야 되니까 이거는 걸러도 되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소구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라 그러잖아. 출제자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출제자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다 점수 나오게끔 해주는 점수가 50에서 60점입니다. 그죠? 공부 좀 했다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50에서 60점은 줘.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지선다 기준으로 2개, 오지선다 3개 남는 기준이 20에서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모르징 하고 물어보는 게 10점 정도, 10에서 15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0에서 15점은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다고 책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있으면 그 중에서 저 부분은 진짜 지저분한데인데 저기를 안 내면 얘들이 후치키스로 박아요. 책에서 뜯어내. 수험생이.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봐라라고 출제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 행정법 강론이 그런 영역이에요. 행정법 강론은 국가작용의 전체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거 생물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맞춰야지 어떻게 해. 근데 그거 맞추려고 공부를 하면 학자들이 할 몫이지 수험생이 할 몫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틀려줘야 돼. 대신에 다른 수험생들이 다 맞추면 나만 틀리긴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 쭉 나왔었던 지문만 정리해서 요 범위에서 나오면 맞추고 응용동작 나오면 맞추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10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긴가민가 한 것들이 남는 것들이 이제 20에서 30점인데,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수위까지는 올려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60점만 맞아도 대들 만족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 성적 맞으면 2차 가서는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1차에서 그 정도 틀이 잡혀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애들한테 막 글을 깨우쳐주고. 나는 그건 못하겠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는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대부분 시험이라는 게 뭔지 다들 감은 잡고 오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행정사 분야에서 행정법에 갖는 특수성에 비춰서 조금 건드려주면 다들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해드리면 되는데, 조금 당부 말씀이, 가급적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치지만,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실수업을 꼭 들으시길 권합니다. 여기 오시면 집중력이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실제 저는 이제 일선에서 7급 9급 공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나오라 그래. 학원에 와서 연애도 하고, 학원에 와서 탈선을 해도 학원에 와서 탈선하라고. 심지어는 연애를 또 여기서 하고. 응? 선생님 코로나가 막 창궐했는데, 와, 나와서 어차피 걸리면 집에서 공부할 거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그럼 다 나온 애들은 거의 다 합격률이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게 수험생한테 같은 시간을 줬어. 같은 시간을 줬는데 집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강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고 시간 아까웠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고 가고 그 길에 가는 길에 자꾸 이 잔상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오는 길에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도 하다못해 두세 개 서브노트 한두 개 보고 생각하고 오고 이러면 집에서 그냥 확보된 시간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확보되니까 더 많겠지. 집중력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재밌게 하자 그랬잖아요. 재밌을 것 같죠? 법은 재밌게 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에요. 이거 법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야, 싸움 구경. 우리 집에 불 나면은 좀 피곤한데, 우리 집이 내가 싸움의 주체가 아니야. 남 싸운 거 구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엮으시면 재밌어져. 그리고 이제 재밌는데, 내가 이거 공부한다 이러면 짜증나는데, 수험생으로서 재밌게 하는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준을 조금 낮추세요. 그러니까 기준을 막 이만큼 세워놓고 하루에 12시간 공부한다 막 해놓고 맨날 그냥 10시간, 8시간 해서 패배감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보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만 하겠다? 쌈박하게 6시간만 하겠다. 6시간 딱 넘었어. 칼퇴근하냐? 그런 수험생은 나는 못 봤어, 이때까지. 응? 공무원이 돼서는 막 칼퇴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6시간 딱 비는데 6시간 딱 채웠는데 넘었어. 바로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런 거 못 봤어. 넘어서도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6시간 넘긴 이후의 공부는요, 효율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응? 그리고 이 친구는 계획이 밀리지를 않아요. 계획도 벌써 그렇게 루스하게 짜놨기 때문에 계속 이게 공부 효율성이 높아져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 짜놓고 맨날 10시간, 9시간 하면서 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을 항상 낮추고 항상 뛰어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인문 사회과학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행정법 정말 재미있고요. 쉽게 접근합니다. 근데 이제 전혀 법 없이 사시던 분들 있잖아. 근데 그분들은 조금 이제 용어가 처음에 생소할 뿐이지 계속 가다 보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만 조금 참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퍼드립니다. 웬만하면 행정사의 관건은 행정법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까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잡는 거를 제가 잘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먼 길 오셨는데 제가 나름 오늘 가시면서 2차 과목의 행정법하고 민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가시기를 권유드리고 법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영어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너야. 근데 왜요? 모르지. 근데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 한번 들으면 계속 이게 읊조려주고 진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본 틀을 딱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일생을 20여 평생이 됐건 심지어 40여 평생이 됐건 살아오는 과정에서 들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가서 마치 나무 잎사귀처럼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력이 짱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제가 행정법에 관한 맛배기 강의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도 자꾸 팁을 드리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담이 원하시면 그때그때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